CRM 마케터의 역량은 도대체 무엇인가? CRM은 도대체 어떤 역량이 필요한가? 아 근데 이게 뭐 되게 많은 역량이 얘기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저는 일단은 이런 질문을 받으면 두 가지 정도 얘기해요. 하나, 둘, 셋. 자, 만나서 반갑습니다. 와, 안녕하세요 여러분, 프리더 마케터스 사라. 제다이. 그리고 여기는 새로운 얼굴이죠? 자기 소개 한 번만 네. 해주세요. 저는 스타트업 테드님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테드입니다. 와. 반갑습니다. 오늘도 이제 저희가 인터뷰 촬영을 위해서 이렇게 특이하게, 오늘 정말 특별하게 너무 좋아요. 야외에서 촬영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너무 좋죠. 특별한 분을 모셨기 때문이죠. 감사합니다. 와. 이런 대접을 해주시다니 감사합니다. 아유, 이런 연계. 특별한 분이시죠. 아유. 누구나 다 아는 그런 맞아, 일반 유튜버. 누구나 다- 일반 와우. 유튜버시고 스타트업 채널이 지금 1만 6천이잖아요, 구독자. 네네네 맞습니다. 저희는 꿈도 못 꾸고. 아닙니다. 아직도. 와, 그리고 전- 하신 연수가 한 4년 되지 않나요? 네 맞아요. 근데 뭐 4년 됐는데 1.6만이면 너무 안 큰 거 아닌가요? 아니요? 오늘 1만 달기도 힘든데 지금. 아니야. 맞아, 4년을 했다는 것 자체가 일단은 대단하시다. 감사합니다, 어쨌든. 대단합니다. 아무튼 이렇게 이제 새로운 분 외시고 오늘 이야기를 해볼 텐데 두 가지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거예요. 그래서 재영님이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스타트업 테드님께서 본업이 CRM 마케터세요. 그래서 지금 이제 크리에이터도 하시면서 원래 본업은 카카오 스타일의 이제 CRM 마케터를 하고 계시는데 맞아요. 최근에 CRM 마케팅 관련해서 강연도 많이 하시고 그리고 유튜브 채널에 다른 마케터 분들도 이제 초대하셔가지고서 여러 마케팅 컨텐츠를 만들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로는 마케터와 크리에이터로서의 이제 테드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고, 그러면 이제 두 번째는 어디에서도 말하지 못했던 인간 김태드로서 여기서 야. 다 풀고 갑니다. 어떤 생각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지 오케이, 알겠습니다. 네,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네네네.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CRM 마케터나 네. 일단 이제 유튜브 본업을 하시면서 네. 유튜브 크리에이터로 하고 싶은 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네네. 그래서 그런 분들이 보시면 되게 좋을 것 같고, 맞아요. 그리고 이런 분들도 있을 거예요. 저같이 이제 뭐 30대 남자 네. 이런 사람이 나만 이렇게 살고 있나, 다른 사람은 좀 어떻게 살고 있나, 맞아. 그거 궁금하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분들이 많이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인터뷰 한번 시작을 네.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배경. 마케터 김태드에 네. 대해서 한번 알아봅시다. 네. 현재 네. 제가 이제 카카오 스타일에서 네. 한 번씩 했잖아요. 네. 조금 더 정확하게 현재 일하고 계신 회사와 네. 직무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말씀해 주시면 네. 일단은 저는 현재 카카오 스타일의 CRM 마케터로 근무를 하고 있고 그로스실이라는 이제 조직에 이제 산하 조직으로 CRM 팀이 소속되어 있어요. 네네. 그래서 거기에서 현재는 CRM 마케팅을 하고 있습니다. 카카오 스타일에 특히 비싸고 카카오 스타일에 일단 저는 뭐 그냥 남들과 똑같이 저도 지원을 했고요. 네. 지원을 했고 특별한 건 없어요. 저도 그냥 원티드로 지원해서 사실은 한 거였기 때문에 그러면은 특별 채용이 있다던가 그런 건 없고. 네. 카카오가 첫 회사는 아니죠? 네, 첫 회사는 아니었고 저는 원래 되게 작은 스타트업에서 일을 하다가 네네. 계속 커리어를 되게 이제 나름대로 업그레이드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업그레이드 그러면은 시켰습니다. 스타트업에서 이제 차근차근 네, 잘 맞아요, 나오면서 카카오 스타일까지 맞아요. 그러면은 그 첫 회사에서도 그 마케터였던 거예요? 네, 첫 회사에서도 마케터였고 근데 첫 회사에서 CRM 마케터는 아니었어요. 그럼 뭐였어요? 저는 원래 약간 첫 회사는 컨텐츠적 성격이 좀 강했어요. 그러니까 물론 스타트업이어가지고 제가 한 13번째 직원이었거든요. 지금은 되게 큰 기업이 됐는데 어쨌든 그래서 뭐 아시다시피 막 1인 다역을 했었어요. 저도 막 맞아요. 뭐 브랜드 PR도 마케터. 브랜드 마케 소위 브랜드 마케터 저도 A to Z. 맞아요. A to G죠. 막 예를 들어서 뭐 PR도 쓰고 SNS도 운영하고 뭐 바이럴도 하고 맞아. 뭐 앱 기획도 하고 여러 가지 뭐 다 했는데 근데 이제 저는 좀 이제 데이터나 뭐 이런 쪽을 다루기보다는 좀 더 컨텐츠성 그런 성향이 가지고 있었는데 네. 근데 막 그때 한창 그로스 해킹이라는 단어가 엄청 떠오르고 있었을 시점이었어요. 맞아요. 그럴 때도 있었어요. 그래서 저도 나도 데이터를 좀 가지고 뭔가 마케팅을 해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있어가지고 그때 이제 이 회사에서는 뭔가 할 수 없다고 판단해가지고 계속 이직을 하면서 뭔가 직무를 전환했었죠. 그럼 이직을 그럼 한 번만 한 게 아니네요? 네, 총 지금 뭐 이게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오피셜한 커리어가 있고 논 오피셜한 커리어가 있잖아요. 맞아. 오피셜은 맞아. 제가- 네. 맞아.
근데 오피셜한 커리어로는 세 번째 직장이고 네. 논오피셜까지 포함하면 좀 더 많죠. 잠깐 맞아. 하고 있었던 거. 이직을 결심했던 이유가 네. 또 데이터 마케팅에 대한 전문성을 가지고 싶었다. 맞아요. 아. 맞아요. 그게 좀 더 맞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지금 이렇게 이직을 여러 번 해가지고 네. 컴퍼스타일까지 왔잖아요. 네네네. 만족도는 어떤가요? 사실 만족도는 제가 뭐 제 채널이나 뭐 인스타그램에서도 몇 번 말하긴 했는데 되게 높고요. 네. 지금 현재 만족도는 되게 높고, 근데 뭐 물론 저희 회사 내에도 뭐 팀바 팀일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저는 일단은 동료들이 좀 좋다고 생각은 해요. 그러니까 그래요? 이게 뭔가 나와서 일부러 하는 건 아니고, 근데 중요해요. 근데 뭐 그러니까 물론 저도 일하면서 내부적인 스트레스는 되게 많고 항상 비슷한데 그런 거 없을 수가 없을 수 없죠.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그래도 가장 만족한 부분은 배울 수 있는 환경이 되게 조성되어 아, 있어요. 그래요? 그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구체적으로 뭐 어떤 게? 약간 예를 들면 뭔가 어떤 의사결정을 할 때도 저도 막 되게 의문점이 많고 뭐 이런 게 있는데, 근데 저희 팀에는 젊은 분들도 많은데 비교적 시니어 분들도 좀 계세요. 네네. 제가 어떤 의사결정을 할 때 좀 의심스러운 부분을 뭐 물어볼 수 있는 사람이 있다라는 것 자체가 되게 좋고, 근데 예를 들면 있다 하더라도 되게 막 뭐 소위 말해 누구는 막 꼰대처럼 막 이렇게 해 그냥 이런 게 아니라 왜 나한테 가져와 이거? 그런 거나 아니면 그냥 해 뭐 이렇게 한다던가 하는데 되게 그 이제 어떤 방향성을 제시하는 데 있어서 되게 합리적이에요. 명확하고.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랑 일을 하면 되게 많이 이런 관점도 있구나 저런 관점도 있구나. 저희 실에 그런 분들이 좀 많아가지고 뭔가 업무를 하는 데 있어서 되게 뭐 괴로운 부분도 당연히 있지만 업무적인 부분도 되게 재밌어요. 뭔가 계속 배우는 느낌? 주니어 마케터가 들어오면 좋을 것 같고, 주니어 마케터가 들어오면 좋을 것 같은데 이게 요즘에 아시다시피 뭔가 주니어를 채용하지 않는 분위기긴 하죠. 경력직을 선호하는 분이어서 맞아요. 저희도 주니어를 바로 채용하는 경우는 많이 없긴 한데, 그러니까 거의 신입이 들어오기는 쉽지 않은. 그건 좀 어렵긴 하겠죠. 맞아. 아예 생으로 배우면은 그런 맞아. 시니어 분들한테 도움 받을 수 있는 부분도 별로 없으니까 맞아. 그러니까 본인이 맞아. 뭔가를 가지고 가야 피드백을 받잖아요. 맞아요. 저 궁금한 거 있어요. 네네네. 그 데이터를 다루고 싶으셨는데 네. 뭔가 퍼포먼스로 많이 가잖아요. 맞아요. 근데 CRM으로 간 이유가 있어요? 사실은 저도 아까 말했던 논 오피셜한 커리어에서는 저도 이제 저도 퍼포먼스를 했어요. 많이 데이가 네, 퍼포먼스를 했어요. 그러니까 뭐 정확하게 퍼포먼스를 했다기보다는 저도 그 이제 처음 회사에서는 뭔가 그때 이제 뭐 페이스북 마케팅이란 거 이런 거 필수였잖아요, 사실. 거의 그, 지금도 사실 필수죠. 메타. 당연히 네, 메타는 무조건 필수죠. 근데 저도 그때 당시에 마케터인데 페이스북, 그러니까 뭐 메타의 광고 집행을 할 줄 모르다 보니까 이거는 좀 나한테 불리한 점이 있겠다 해가지고 그런 걸 배울 수 있는 회사로 들어갔었어요. 그래서 사실 한 6개월 정도 이렇게 배우다가 요걸 가지고 운 좋게 그 다음 커리어를 바로 이직을 할 수 있었어요. 근데 이제 거기에서 뭔가 그런 이제 퍼포먼스 마케터로 갔다기보다는 그로스 해킹 이런 쪽에 저는 조금 더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좀 더 뭔가 이런 프로덕트에서 뭔가 변화를 시키고 이런 쪽에 관심이 좀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고객 여정의 어떤 뭐 전환율을 개선하고 이런 쪽에 포커스를 맞췄고, 그러다가 가다가 CRM까지 왔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럼 크로스 해커 할 수 네. 있었잖아요. 할 수 있었는데 이게 조금 비하인드가 있는 게 뭐가 있냐면, 사실은 저도 그로스 마케터라고 저도 그 전 회사에서 셀프 브랜딩을 했거든요. 근데 이거를 직접 해보신 분들은 느끼실 수 있겠지만 생각보다 그로스 해킹이 그러니까 혼자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많은 분들이 얘기하시는 게 그로스 해킹은 제일 중요한 건 임원분들이나 좀 의사결정이 지원을 해줘야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저는 저희 회사에서 혼자였었어요. 약간 혼자서 나는 뭐 그로스 마케팅을 하고 있다라고 했는데 사실 그게 좀 말이 안 돼요. 왜냐면 진짜 뭐 프로덕트 단에서 지원이 가져야 되고 막 개발에서 붙어줘야 되고 이런 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저도 처음에는 막 이것저것 했는데 현타가 좀 오는 거예요. 맞아. 예. 해결이 문제는 계속 얘기하는데 해결이 안 되니까 개발 지금 밀렸어요. 막 지금 뭐 티켓이 많아서 안 돼요. 맞아. 막 뭐 안 된다는 얘기만 계속 들으니까. 그리고 내가 내 나름대로 하기는 하는데 실제로 이게 진짜 막 비즈니스에 임팩트를 줄 수 있는 뭔가 변화인 거냐? 막 이것도 잘 모르겠고, 그 성과는 조금 나긴 하는데 막 이게 막 큰 거 같지도 않고 막 그러면서, 물론 저의 역량이 부족할 수도 있었지만 그러면서 좀 그로스 마케터로서 현타가 좀 느껴졌어요. 그래서 저는 뭐 소위 말하는, 그러니까 제가 역량이 부족했다고 판단은 되긴 하는데 약간
뜬구름 잡는 느낌이 좀 많이 들었어요. 그로스가 도대체 뭐지? 그래가지고 저는 이런 업무를 하다가 생각하는 게 이게 조금 더 나는 유저 관점에서 생각을 해주고 하고 싶은데 그러면 그게 조금 더 CRM에 더 집중하는 게 낫겠구나. 왜냐면 CRM은 조금 더 뾰족하거든요, 확실하게. 그쵸, 아무래도. 그래서 이렇게 지금까지 온 것 같아요. 계속 그렇구나. 이렇게. 네. 그럼 원래 그러면은 대학생 때부터 마케터가 되고 싶었어요? 사실 그것도 아니었고요. 오, 그래요? 네, 저는 이것도 되게 웃긴 게, 뭐 저도 막 이제 주니어 분들이랑 뭐 상담을 가끔 해드리거나 하는데, 저는 지금의 뭔가 주니어 분들처럼 이렇게 뭔가 커리어 세계적으로. 전혀 없었어요. 왜냐면 저도 남들과 똑같이 당연히 대기업을 가고 싶었고요. 그리고 문과였기 때문에 저도 뭔가 나는 문과니까 성격도 좀 활발하니까 영업을 해야겠다. 저도 똑같았거든요. 그래서 사실 저는 아예 초기는 해외 영업으로 시작했었어요. 나랑 되게 비슷하다. 작은 규모의 해외 영업 시작했다가 영업이 활발하다고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뭔가 맞아요. 비율을 맞추고 뭔가 너무 힘들더라고요. 저는 영업을 잘할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그죠. 너무 무서워서 못하겠더라고요. 쉽지 않아요. 쉽지가 않더라고요. 저도 그냥 내가 활발하고 뭐 하는데 이게 활발한 거랑 또 다른 멘탈이 맞아요. 세야 돼. 맞아. 깡다구가 약간 네, 있어요. 맞아. 그래서 이건 아니구나 해서 저도 빠르게 접었고 그러다 보니까 근데 이제 그럼 내가 뭘 할 수 있지? 뭐 근데 뭐 지금 생각하면 할 수 있는 건 많아요. 예를 들어서 뭐 구매 쪽으로 간다던가 아니면 MD 쪽으로 간다던가 되게 많은데 지금은 뭐 전략 할 수 쪽으로 있지. 간다던가 근데 예. 저는 그때 당시 영업 아니면 뭐 마케팅 아니니까 되게 진짜 단순하게 맞아. 근데 마케팅 뭐 뭔가를 그러니까 진짜 되게 1차원적인 생각으로 뭔가를 파는 건데 이거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도전을 했는데 운 좋게 그냥 시작을 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그냥 시작했지 막 나는 마케터가 될 거야 이런 건 아니었어요. 진짜 그냥 근데 의외로 그런 우연들이 우연히 맞아요. 진짜 맞아요. 그때 돌아가면 그냥 똑같이 사실은 결정을 했을 수도 있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거 보는 되게 많은 주니어분들이 있을 텐데 진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거 해보니까 재밌네? 해서 이게 선택을 해야지. 맞아. 마케터가 좋아 할 거야 이렇게 하면 재미가 없어. 영업같이 돼 진짜. 생각보다 그러니까 저는 항상 얘기하는 게 마케팅은 진짜 팬시하지 않다. 왜냐면 짜치는 직업 너무 많잖아요. 엄청 많죠. 저도 너무 많거든요. 저도 노가다 진짜 많이 해야 되고. 뭐 큰 조직에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짜치는 일이 여전히 있어요. 있어요, 맞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안 보고 그냥 되게 뭔가 멋있는 일만 할 것 같아라고 생각하시면 괴리감이 더 클 수 있으니까. 맞아. 광고 같은 거 보면은 다 이렇게 막 쫙 나오고. 맞아. 그리고 이제 그거 가지고 인터뷰 하면은 네. 마케터 주로 이제 팀장분이 나오죠. 맞아. 나와서 이제 저희는 이렇게 쫙 큰 그림 전혀 안 얘기하고. 얘기하니까 그 밑에 이제 실무자들의 노고가. 짜치는 고통. 맞아요. 그런 것들 진짜 많은데 이딴 일을 왜 하고 있냐 이런 생각 당연히 들 수도 있단 말이죠. 맞아요. 근데 그런 거부터가 사실 마케터에 다 포함되는 건데. 맞아. 근데 그거를 왜 하고 있지? 를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맞아. A to Z 맞아. 안에서 지금 뭘 맞아. 하고 있는 건지 이게 맞아. 왜 의미가 있는 건지 우리가 너무 생각해야 꼰대 같은 되는데. 얘기를 하고 있는 걸 수도 있지만 근데 그거를 보는 게 진짜 맞아. 도움이 많이 돼요. 맞아. 왜냐면 내가 이걸 해주면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영향을 받아서 맞아. 고객한테 이렇게 도움이 되는구나 이걸 봐야지 사실은 마케팅을 맞아, 할 수 있는 맞아. 거니까. 그러면 이제 좀 더 이제 CRM 마케팅 좀 들어가. 네네네. CRM 마케터는 그럼 어떤 일을 하나요? 사실은 뭐 요것도 되게 다양한 일을 할 수 있는데 일단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되게 유저 관점에서 생각을 좀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CRM의 뭐 줄임말이 커스터머 릴레이션십 매니지먼트다 보니까 우리 유저들이 어떠한 지금 상태인 건지를 먼저 확인을 하고 소위 말하는 뭐 그거를 뭐 세그먼트를 분류한다고 이렇게 또 얘기할 수 있는데 전문 용어나. 좀 더 쉽게 얘기했을 때 그냥 고객들 예를 들면 고객이 지금 막 뭐 신규로 들어온 유저들인지 아니면 뭔가 이제 막 첫 구매를 한 유저들인지 혹은 우리 서비스에 뭐 한 달 내에 뭐 100만 원 이상을 쓴 고객들이 이제 뭐 다 다르잖아요. 생각하는 상태가 다 다르잖아요. 그러면 그 유저들에 맞게 가치를 주거나 어떤 메시지를 보내주면서 우리가 원하는 어떤 액션을 유도하는 거죠. 뭐 그렇게 표현할 수 너무 뭐 뜬구름 잡는 걸 쓸 수 있는데 뭐 그러면은 그런 조금 더 일들을 쉽게 하는 거죠. 표현하자면 네. 그러니까 사람 소비자 입장에서 네. CRM 마케팅이구나 라고 이제 느끼는 순간이 뭐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당연히 있는 예를 들면 여러분들 뭐 푸시라던가 네. 문자라던가 이메일 뭐 이런 것들 되게 많이 받으실 거예요. 카카오 그렇죠. 메시지 포함해서 맞아요. 그런 것들이 사실은 CRM의 일환이기도 한데요. 근데 저는 여기서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것만 또 CRM 마케팅은 또 아니에요. 그거 하는 것만. 그러니까 근데 저도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CRM을 본격적으로 하기 전에는 그냥 FC 보내고 문자 보내는 게 CRM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여기 와서 들어보니까 그 이상의 되게 큰 업무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뭐 예를 들면 그 뒷단에서 유저를 그러니까 그거는 푸시를 보내는 건 단순하게 수단일 뿐이고 유저를 뭐 분석하고 어떻게 세그먼트를 나눌지 어떤 유저들을 타겟해가지고 뭐 그럼 그 유저들은 예를 들면 이 유저들을 뭐 단순한 예시에서 우리가 첫 구매를 만들어야 해. 그러면 첫 구매를 어떻게 만들지부터 고민을 하는 거예요. 뭐 마켓컬리처럼 뭔가 회원가입하면 100원 딜을 할 건지 그런 식으로 할 건지 혹은 되게 큰 뭔가 쿠폰을 줄 건지 첫 구매 기념으로 큰 쿠폰을 줄 건지 막 그런 식으로 혜택을 어떻게 줄 건지부터 고민을 하고 그런 업무들이 다 포함되는 게 CRM인데 그러면서 이제 그런 게 결정되면 이제 홍보를 FC로 하는 거죠. 그런 거지. 네, 그런 게 CRM이지 사실은. 정말 그럼 면밀하게 분석을 해요. 되게 커요. 생각보다 되게 크고. 근데 이제 그런 업무들을 하는 건데 조금은 쉽게 생각해서 어쨌든 유저 관점으로 되게 많은 고민들을 하고 있다. 그러면은 모든 마케터 업무를 다 해보셨잖아요. 네네네. 그러면은 퍼포먼스랑 컨텐츠 이거와 네. 그다음에 CRM 뭐가 다르다고 생각해요? 뭐 일단은 뭐 그러니까 사실 뭐 저도 저의 의견이고요. 저의 관점이고 저도 막 뭔가를 다 해보지는 않아서 뭐 다를 수도 있는데 CRM은 좀 다른 게 이게 뭐 first 이게 조금 너무 어려운 용어일 수도 있는데 뭐 first party, 뭐 second party, third party 데이터 막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CRM은 우리가 고객들한테 직접 수집한 데이터를 가지고 예를 들면 회원가입할 때 이메일, 생일도 수집하고 이메일도 수집하고 뭐 전화번호 다 수집하잖아요. 선별도 맞아요, 수집하고 맞아요. 그런 걸 가지고 뭔가 직접적으로 뭔가 우리 유저들한테 직접 뭐 내부 데이터 그래서 뭐 구매 데이터를 볼 수도 있고 그런 걸로 직접 커뮤니케이션 하는 게 좀 CRM이라고 생각하고 물론 이 데이터를 가지고 뭐 콘텐츠에도 활용할 수 있고 퍼포먼스에도 활용할 수 있지만 네네네. 조금은 더 범위가 좀 큰 것 같아요. 그리고 뭐 퍼포먼스는 이제 뭐 CRM이랑 크게 구분될 수 있는 게 퍼포먼스는 아무래도 조금은 뭔가 페이드 채널을 가지고 외부에서 이렇게 데리고 오는 그렇죠. 네. 거라고 생각하면 이제 예를 들면 뭐 퍼포먼스든 컨텐츠든 외부에 있는 고객들을 일단은 우리 뭐 서비스로 이렇게 데리고 와. 네. 그러면 이제 데리고 온 유저들을 우리가 CRM으로 이제 더 락인을 시키는 어찌 보면 그런 차이는 명백하게 있을 수 있는 거죠. 분위기 전환을 위해 잠깐 네. 자리를 바꿨습니다. 네. 네. 자 그러면은 CRM 마케터가 되신 지 그러면은 정확하게 얼마나 되셨어요? 사실은 그렇게 오래되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CRM을 전문적으로 한 지는 그래도 한 3, 4년? 제가 이제 전반적으로 한 7년 차 정도 됐거든요. 네네. 그 중에서 한 3년? 그래도 전체 커리어의 절반이 그럼 뭐 어찌 보면 그렇게. 그러면은 CRM 마케터의 역량은 도대체 무엇인가? CRM은 도대체 어떤 역량이 필요한가? 근데 이게 뭐 되게 많은 역량을 얘기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저는 일단은 이런 질문을 받으면 두 가지 정도 얘기해요. 두 가지? 근데 첫 번째는 뭐 약간 인내심을 되게 많이 얘기하고 최근 콘텐츠에서도 그것도 그 같은 연관성인데 뭔가 뭐 저도 최근에 인스타에서 뭐 업무 체력 이런 얘기를 했다시피 인내심 얘기하고 두 번째가 호기심 얘기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뭐 어떤 관점이냐면 인내심이나 뭐 업무 체력은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도 지금 현재도 되게 많은 저의 가설이 많이 틀리고 있거든요. 네. 되게 스몰 테스트를 진짜 많이 하는데 네네. 굉장히 많이 실패를 하고 있어요. 현재에도. 근데 실패를 많이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테스트를 해봐야 되는 게 저희 마케터의 숙명이라고 생각해요. 그건 그래요. 성과가 날 때까지. 그러려면 저는 이게 뭔가 그런 느낌의 인내심? 왜냐면 아시다시피 A/B 테스트나 가설은 뭐 10번 던지면 한두 번 성공할까 말까거든요. 그 정도면은 거의 뭐 잘 괜찮네. 맞아, 괜찮네 그 수준이잖아요. 정도잖아요. 근데 그러려면 그 10번 혹은 이제 100번 이상을 던질 수 있는 그런 뭔가 인내심 끈기가 좀 있어야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과 일하기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저랑 맞아. 같이 일한다면. 그래서 저도 그런 게 많이 없지만 그런 걸 가지려고 노력하는 편이고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인내심을 되게 많이 하고 네네. 호기심은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뭐 꼭 이것도 CRM 마케터에 국한되진 않지만 예를 들면 뭐 오늘도 만약에 뭐 제가 지나가다가 뭐 FC를 받았어요. 다른 기업에. 그러면 이게 단순히 지나가는 게 아니라 왜 이 시간에 이런 타이밍에 이런 메시지를 보냈을까 하고 궁금해하는 그런 약간 순수한 호기심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럼 약간 다른 서비스를 좀 면밀히 살펴보는 뭐 호기심이 모니터링, 필요하겠네요. 네 맞아요. 그런 것들이 뭐 필수다라고는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그런 것들이 있으신 분들과 또 일을 하면
되게 능동적으로 업무를 가진 분들이 되게 그런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어느 기업에서 어떤 프로모션을 열었을 때 혹은 어떠한 메시지를 보냈을 때 아니면 진짜 뭐 길 가다가 뭐 뭘 예를 봤을 들면 때. 뭘 봤을 때 왜 저렇게 할까? 이런 거 어. 한 번 더 고민을 해보는 그냥 맞아. 지나가는 거랑 한 번 더 고민을 하시고 생각을 해보는 거랑 되게 큰 차이가 있다고 봐요. 이게 레퍼런스 가져오는 맞아요, 느낌이야. 맞아요. 소위 말하는 레퍼런스 찾는 느낌? 그러니까 마케터들이 사실 새로 생각할 수 있는 건 그렇게 많이 없어요. 그러니까 한정적이야. 네. 그냥 맞아. 그냥 많이 봐. 맞아, 많이 본 맞아, 다음에 맞아. 그 중에서 딱 그냥 그 상황에 딱 있을 네. 때 딱 연결이 되는 게 있는 것 맞아요, 같아요. 약간 맞아요. 그 뉴런 연결되는 네, 지 맞아요, 약간 맞아요. 맞아요. 여기 이거 약간 이런 느낌. 그리고 그냥 단순히 이제 뭐 저희도 이제 막 그렇게 이제 저장해서 공유하고 뭐 거기서 끝나기보다는 예를 들면 뭐 말씀하신 대로 그럼 우리는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 이렇게까지 고민이 돼보면 더 좋죠. 그럴 수도. 근데 뭐 저도 이렇게 말씀드리지만 저희도 뭐 100%다 공유한 걸 다 뭐 업무한다는 아니지만 하여튼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으면 전 되게 좋을 것 같아요. 맞아. 그래서 최근에 네. 자체적으로도 이제 CRM 마케팅 강연 맞아요. 후기 간단하게 얘기해 주세요. 후기. 어땠어요?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되게 그러니까 신청을 해주셔서 핫하더라고요. 네, 맞아. 저도 너무 얼마나 좋았고요. 오셨죠? 한 실제 결제는 뭐 금액이 그래도 단가가 꽤 됐는데도 한 55명 정도 오. 결제해 주셨어요. 처음이잖아요. 네, 어찌 보면 그러니까 물론 저도 이제 다른 업체들이랑 껴서 강연을 많이 했는데 네. 처음으로 혼자서. 내 이름 혼자서 내걸고. 내 이름 내걸고 제가 물론 저 혼자인 건 아니고 다른 분 둘이서 하긴 했는데 네. 처음으로 제가 주최해서 주최하고 모집도 모집하고 하고. 행사도 하고 직접 강연까지 해봤는데 그래서 너무 되게 재밌는 경험이었고 맞아. 근데 생각보다도 또 많이 모여서 더 좋았고 뭐 볼륨이나 이런 건 괜찮았는데 네네. 지금 이제 고민하는 거는 이거를 어떻게 하면 지속 가능하게 갈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단계이긴 해요. 그래서 일단 단편의 이런 강연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약간 이제 저는 이제 생각하는 거는 약간 CRM 뭔가 워크숍 같은 거라던가 이런 뭔가를 커뮤니티 같은 걸 만들어 보면 어떨까를 고민하고 있는 단계고 아직은 뭔가 구체화된 건 없어요. 강연을 어떤 주제로 했는지 그 강연 내용에 여러 가지 주제가 있어요. 네네네 맞아요. 근데 큰 골자는 기초 CRM 마케팅이긴 했고요. CRM이 뭔지 약간 개념을 잡는 느낌. 그래서 저희는 그 대상을 주니어 마케터이기도 하지만 어쨌든 내가 CRM 마케터가 아니더라도 예를 들어서 리더급이더라도 CRM 채용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채용하려면 CRM이 뭔지 알아야 되잖아요. 맞아요. 팀 빌딩을 할 때도. 그래서 그런 분들 대상으로 아예 했고 근데 되게 재밌었던 에피소드가 이벤터스에서 저는 했는데 이벤터스 대표님도 들으셨어요. 아 그래요? 근데 대표님이 너무 만족한다고 뭔가 이렇게 이메일을 또 보내주셔가지고 뭐 그러면서 올리셨던 것 같아요. 맞아. 네. 그래서 저도 뭐 자랑을 하긴 했었던 것 같은데 막 그러면서 뭐 그 대표님이 뭐 다음번에 이런 거 하면 무료로 뭔가를 지원해 주시겠다까지. 물론 이게 뭐 그냥 그렇다. 하시는 말씀들이고 이거나 혹은 뭐 홍보 나름대로 홍보이실 수도 있겠지만 기분이 좋았다. 너무 좋았다. 대표님이 이렇게 대표님이 만족을 이벤트 하셨다. 받은 게 진짜. 이벤트에서 인정받았다. 그래서 진짜 물론 이제 저희가 뭐 설문조사에서도 되게 높은 평점을 받기도 했지만 진짜 괜찮았구나. 그래서 맞아. 아까 말씀드린 그래서 이거를 조금 더 지속 가능 어떻게 할 수 있을까를 고민을 해보려고 조만간 또 하고 한 번 있어요. 열리겠네요. 네, 근데 뭐 너무 막 조급하게는 안 하려고 하고 있고 네. 뭐 한 뭐 9월, 8월에 한 번 더 한 달에 한 번 정도 무언가 무언가를 해볼까 네. 생각을 하고 있어요. 테드님, 들으셨죠? 한 달에 한 번씩 예정이라고 하십니다. 박제. 네, 박제. CRM 마케팅에서 어떤 업무를 해야지 좀 더 내가 좋은 CRM 마케터가 얻어날 수 있는지 궁금하시다면은 네네. 꼭 스타트업 김태주 구독 이제 구독하시고 인스타와 감사합니다. 유튜브를 네네네. 모두 그- 구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CRM 마케터로서 나중에 네네. 본인이 생각하기에 네. CRM 마케팅으로 네. 그 기술을 가지고 네. 프리랜서로 활동을 할 수 있을까요? 프리랜서로 네. 사실은 이 부분은 조금 쉽지 않다고 사실 보여지긴 해요. 쉽지 않다. 네, 쉽지 않다고 보여지긴 해요. 왜냐면 뭐 그때 저희도 얘기했지만 뭐 콘텐츠나 퍼포먼스는 그래도 비교적 무언가를 저는 프리랜서로 할 수 있는 게 되게 많다고 보는데 네. CRM은 왜냐하면 일단 데이터를 진짜 많이 봐야 되거든요. 아. 그러려면 물론 내부 데이터도 봐야 되고 그리고 만약에 근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저를 뭔가 고용하시거나 누군가를 고용하시면 내부 데이터를 열어주긴 할 거예요. 그쵸? 열어주긴 네. 하더라도 그러면 직접 뭔가 쿼리를 날리던 하여튼 데이터를 더 많이 뜯어봐야 되는데 그러려면 또 시간이 좀 많이 걸리다 보니까 비교적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어려운 것도 좀 있고, 두 번째로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뭔가 CRM 메시지를 보내는 것도 되게 수단이지만 되게 중요하거든요. 네. 푸시를 보내고 그러려면 발송 툴이 세팅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네. 그게 또 얼만큼 되어 있느냐, 이게 또 중요한 관건이어서 굉장히 복잡하네요. 아니요, 근데 그런 툴들은 네. 설치해드리겠다. 뭐 그럴 수도 업셀링. 있죠. 맞아 그런 거 맞아 그런 것도 있죠. 내가 게이득. 그래서 새로운 시장이 지금 발견된 건가요? 그래서 이제 일단은 이제 그런 보통은- 것까지 패키지로 할 수 있어. 맞아요. 그러면은 보- 괜찮은데? 보통 이렇게 막 카카오 다니시고 맞아, 이런 맞아, 분들은 이제 만약에 독립을 하시게 네, 되면 맞아. 이제 컨설팅으로 많이 맞아요. 유입이 돼서 맞아.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그 회사에서는 어떻게 하냐 이렇게 네. 많이 맞아, 물어보셔서 맞아. 네, 거기서 시작을 하시고 거기에서 이런 툴들 설치 필요하세요. 응. 근데 직접 못하시면 제가 할게요. 어, 하면 맞아, 이제 맞아. 그거 서비스로 뭐 그런 제공- 것도 가능은 하긴 하죠. 근데 네. 그러면은 CRM 마케터로서 프리랜서 하는 것보다는 네. CRM 마케팅 컨설턴트로 가는 게 좀 낫겠네요. 뭐 저는 사실 그렇게 생각하긴 해요. 사실 그렇게 생각하긴 실무보다. 하고 실무보다 하고, 근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뭐 퍼포먼스면 뭐 저는 잘 모르지만 어쨌든 좀 허들이 좀 낮잖아요. 컨텐츠도 마찬가지고 할 수 있죠. 네. 컨텐츠도 그냥 내가 이제 어쨌든 그 회사의 어떤 히스토리나 브랜딩 스토리만 팔로우업이 되면 그냥 이제 인스타 만들고 이런 거는 뭐 저도 못하는 거지만 어쨌든 좀 더 허들이 낮다고 보는데, 그렇죠. 네. CRM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것들이 좀 더 파악을 해야 되는 부분이 좀 더 있으니까 네. 그래서 뭔가 사실은 저희는 이제 CRM 팀원분들이 꽤 많아요. 저희 팀도. 근데 뭐 이제 비교적 규모가 작은 분들은 혼자서 CRM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런 분들이 되게 많을 거예요, 사실. 그래서 뭐 그런 고충은 좀 있으시긴 하죠. 아무래도. 그런 건 할 수 있지 않을까요? 막 CRM 메시지 보내고 싶은데 음. 커피라이팅. 네, 뭐 그런 아니면은, 것들은 어. 뭐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냥 이제 단건으로 맞아요, 또는 이제 맞아요. 컨설팅의 일환으로 맞아요. 그런 것도 있구나. 네. 메시지 보낼 때 어떻게 보내야 되는지 맞아, 모르겠는 맞아. 분들도 그래서 진짜 아예 그냥 진짜 컨설팅 느낌으로는 할 수는 있을 것 같긴 한데, 맞아. 뭐 물론 저도 뭐 더 많이 배워야 되긴 하고. 아유. 아유 이렇게 또 갑자기 갑자기 입학을 갑자기 겸손 네, 모드로 미래 컨설턴트. 네, 아닙니다. CRM 마케팅님이 되게 네네. 재밌네요. 그돈 얘기 나왔으니까 뭐요? 물어봐도 돼요? 네네네네. 아무튼 1만 정도 되면 네네네. 그러니까 뭐 물론 뷰수에 따라서 맞아요, 달라진다고 맞아요, 하는데 맞아요. 이게 생계를 유지할 아. 정도 또는 이걸 전업으로 할 정도로 나오나요? 아, 저는 솔직히 네. 전혀 안 나온다고 말씀드렸어요. 왜냐면 자 이제 그러면 크리에이터로서 이제 어떻게 네. 생각하시는지 좀 네, 궁금하긴 해요. 네. 현재 유튜브 구독자 1만 6천. 아 우리 1만 언제 되죠? 네. 그러니까. 우리 도와주세요. 아닙니다. 공유를 좀. 아닙니다. 저는 엉덩이로 키운 거라서. 아 우리도 엉덩이를 열심히 네, 키우고 있는데 네. 우리 엉덩이 좀 이제 가라앉았다. 네. 아니에요. 그래서 좀 소감이 어떠세요? 이제 1만 6천까지 오셨는데 아. 4년 동안. 물론 저는 그런 거 되게 많이 느꼈어요. 그러니까 꾸준함이 진짜 중요하구나. 그러니까 저는 이거를 꼭 많은 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유튜브를 시작할 때 나 유튜브 시작할래라고 했을 때 제 주변에서 저한테 말하는 게 나도 할래 이런 사람이 진짜 많았어요. 근데 맞아. 과정에서 단 한 명도 시작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 느꼈던 게 시장에 말하는 사람은 많은데 직접 실행하는 사람은 되게 적구나를 느꼈고, 그리고 두 번째는 실행하는 사람도 적은데 꾸준히 하는 사람은 더 적어요. 맞아. 그러니까 저는 이거를 다시 말씀드리면 꾸준히만 해도 뭔가 되게 가치가 높아지는 거예요. 맞아요. 물론 1.6만이 저는 개인적으로는 뭐 겸손함 이런 걸 떠나서 솔직히 크지 않다고. 그러니까 물론 시장이 되게 작은 시장을 제가 공략하고 있긴 해서 네. 뭐 1.6만이 저는 사실 어찌 보면 어느 정도 끝까지 왔다라고 보거든요. 이거를 저는 이 마케팅 채널만 가지고 막 10만, 100만을 갈 수는 없다고 생각해요. 근데 어쨌든 그렇지만 그래도 이 정도까지만 해도 되게 높은 가치의 밸류, 그러니까 꾸준히 하는 것만으로 그 높은 가치를 가질 수 있구나 를 좀 많이 느끼는 것 같긴 해요. 맞아요. 그게 제일 어려워요. 맞아, 좀 제일 느끼는. 어렵죠. 꾸준히 하는 게. 유튜버를 네. 희망하시는 분들을 네. 위해서 네. 꾸준함 말고 뭔가 필요한 가치가 있어요. 이거는 저는 요즘에 좀 느끼는 건데, 저도 잘 못하는 건데, 솔직히 말해서 좀 재밌어야 되는 것 같아요. 이건 좀 다른 재밌으시잖아요. 아니 근데 이게 솔직히 그러니까 저는 너무 뼈 맞았어. 아니 이게 이렇게 왜냐면 얘기해도 돼요? 이게 왜 그러냐면 저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제 컨텐츠가 재밌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저는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제 컨텐츠는
되게 실무에서 적용할 만한 인사이트가 되게 많은 컨텐츠들이라고는 얘기할 수 있는데 이게 웃기냐? 뭐 이런 건 아닌 것 같아요. 맞아요. 웃기고 재밌냐? 근데 저는 요즘에 제가 보는 컨텐츠들은 사실은 웃기고 유머 코드가 꼭 들어가야 하는 컨텐츠들이거든요. 뽑으시는데요. 아니 뭐 예를 들면 뭔가 아. 제가 보는 컨텐츠들이랑 그러니까 뭐 너무 예능적인 컨텐츠 아니더라도 예를 그러니까 너무 비교하기 어렵겠지만 예를 들어서 슈카월드라고 나 좋아해요. 그러니까 뭐 근데 슈카 형은 이미 월클이야 뭐 200만 넘어서 이걸로 월급했잖아요. 근데 예를 들면 정치, 사회, 뭐 경제, 세계사 이런 거 얘기하는데 너무 웃기거든요. 너무 맞아요. 재밌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맞아요. 뭔가 내가 마케팅을 얘기하더라도 혹은 커리어 예를 들면 뭐 그래서 뭐 커리어를 얘기하더라도 재미가 좀 가미가 돼야지 크게 갈 수 있는 것 맞아, 같긴 해요. 맞아. 솔직히 말해서. 근데 근데 저도 못하는 부분이긴 해요. 맞아. 근데 그 재미라는 게 그러면은 시청자가 보기에 재미예요? 아니면 내가 느끼기에 재미? 시청자가 보는 재미가 그쵸. 중요하다고 보긴 해요. 네, 엔터테이닝이 필요하다. 근데 저는 솔직히 말해서 그냥 정적인 컨텐츠들이긴 해요. 제 컨텐츠들. 왜냐면 그쵸. 진지하게 이런 얘기를 하고 인터뷰를 하는 거라서 저는 개인적으로 사적으로 전 되게 유쾌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근데 그거를 컨텐츠로 담아낼 수 있느냐는 또 다른 레벨인 것 같아요. 근데 진짜. 테드를 객관적으로 메타인지를 했을 때 저는 그거는 잘 못하는 것 같긴 해요. 근데 그런 뭔가 재미있는 콘텐츠가 있으면 또 정적인 콘텐츠도 있는 필요하긴 거 아니에요? 하죠. 맞아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맞아요. 들어오는 사람들이 다르잖아요. 사실 그냥 일반적으로 소비하려고 네. 들어오시는 네. 분들이 있을 수 네. 있고, 그러니까 뭔가 진짜 학습, 약간 진짜 거의 유대미처럼 뭔가 맞아. 뭔가 코세라처럼 뭔가 어. 들으려고 들어오시는 분들도 분들도 계시긴 있고, 하죠. 네. 그러니까 요즘에는 검색 엔진처럼도 쓰니까 맞아요. 그래서 실제로 저는 그래서 뭐 후자를 약간 타겟팅하고 이제 좀 정적인 컨텐츠를 타겟팅하고 하긴 했는데 그렇게 한 4년을 하다 보니까 저도 좀 재미없는 거예요. 너무 정적인 것만 계속 하다 보니까 그래서 좀 더 재미를 넣고 싶은데 어떻게 넣을까를 요즘에는 이제 고민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게 마케터를 어떻게 저렇게 진짜. 저는 근데 거의- 그런 게 좀 있어야지 좀 뭔가 더 한 단계 파일을 성장. 한 단계 성장 파일을 늘릴 수 있다라고 보는데 테드의 하루를 보여드립니다. 뭐 그런 걸 수 있어요. 뭐 브이로그를 할 수도 있는 거고. 그쵸. 근데 이게 사실은. 진짜 그러니까 어렵긴 해요. 아이디어 기획의 영역인 네, 것 같아요. 맞아요. 이제 의학의 영역인데도 재밌게 푸는 사람이 있고, 그러니까. 뭐 법률의 변호사들도 재밌게 푸는 사람이 있고 하는 것처럼 마케터도 충분히 그렇게 가능하다고 보는데, 뭐 내가 할 수 있냐는 저는 아직은 잘 모르겠고. 근데 그거는 그 달란트가 네, 있는 사람이 또 그런 있어. 것들 네. 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만약에 저요? 하시면. 네, 저희 이쪽 프리드 마케터스에서 갑자기 던져주셨어. 좋아요. 네, 저희도 뭐 나중에 한번 좋아요. 시도해보는 거. 네, 어쨌든 이러고. 요즘은 좀 재미가 있으면 좋을 것 같긴 하다. 그렇다. 네. 그러면은 테드님은 유튜버 얘기 나왔어요. 네, 네. 그때의 기억으로 한번 돌아가볼까요? 네, 처음 좋아요, 이거를 좋아요. 시작했을 때. 네. 그럼 어쩌다가 유튜버가 된 거예요? 이것도 아까 마케팅이랑 똑같아요. 그냥 저는 저도 1번은 약간 관종기가 저도 좀 있고요. 당연히 관종기가 있으니까 이런 우리가 하는 게 이유가 있지. 솔직히 관종기가 있었고 저는 좀 약간 열등감이 좀 많은 사람이긴 했었어요. 그러니까 열등감이 어떤 식의 열등감이냐면 예를 들면 대기업을 처음부터 못 갔다. 못 이런 갖고 거? 이런 것도 있었고, 그러니까 저도 그냥 다른 유명한 이제 뭐 꼭 마케터에서가 아니라 나도 유명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뭐 그 맞아요, 직군에. 맞아요. 근데 그런 사람이 되고 싶고 그리고 그런 무리에 저도 끼고 싶었어요. 그건 누구나. 근데 내가 그 당시에는 가진 게 많이 없다라고 저도 생각을 했기 때문에 어떻게 내가 저렇게 낄 수 있을까 생각했을 때 뭐 내 실력으로 진짜 성과를 엄청나게 내면서 인정받으면서 갈 수도 있었지만 저는 좀 다른 길을 가고 싶었던 거죠. 내가 좀 뭔가 이런 식으로 컨텐츠로 많이 만들고 내 스스로가 좀 더 약간 어그로 끌어서 내 나름대로의 그러니까 테드 자체가 유명해지면서 이렇게 가는 방법도 있잖아요. 내가 나 혼자 유명해지면 내 채널을 아예 차라리 유명하게 뭔가 약간 하면서 오히려 그렇게 유명해질 수도 있는 거니까. 그쵸. 사람들이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이미 모여 있으면 네. 유명하구나 하고 이렇게. 그래서 그런 쪽으로 한번 해볼까라는 생각이 일단 들었었고, 근데 그렇게 하다가 그냥 유튜버를 어쨌든 그냥 좀 다른 무언가를 뭔가 이제 본업 말고 다른 무언가에서도 내가 좀 더 활동을 하고 싶다라는 생각으로 했었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뭔가 계속 하게 됐던 거였고, 근데 처음에는 그래서 막 뭔가 마케팅적 이야기보다는 직장 이야기를 되게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네, 뭐 맞아요. 스타트업 어떻게 살아남는 법,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그래서 스타트업 테드로 네, 이렇게 그래서 이름도 일부러 브랜딩으로 나는. 근데
그래서 했었던 거고 그러다가 이제 마케팅 쪽으로 좀 넘어가면서 혼자 이야기할 수 있는 게 있고 없는 게 있으니까 없으면 이제 인터뷰 콘텐츠로 좀 더 해봤는데 그게 또 반응이 좋아지는 거죠. 그래서 뭐 이렇게 쭉 맞아요. 그러면은 4년 동안 유튜브를 한다는 게 네. 혼자서 네.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아요. 뭐 진짜. 그렇죠. 네. 그러면 기억이 많이, 그러니까 좀 이렇게 기억에 남는 스토리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중에서 스토리들. 네. 좋았던 점하고 좀 어려웠던 점. 어려웠던 점. 좀 어려웠던 점은 이것도 지금 현재 진행형이긴 한데 약간 스스로 증명해야 되는 분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냐면 제가 이 본업을, 그러니까 전업 유튜버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본업이 있으면서 유튜브를 하다 보니까 제가 만약에 본업을 잘 못하면 오해받기 되게 쉬워져요. 얘 딴 데 정신 팔려 있는 거 아니야? 그래서 저는 되게 그런 걸 신경을 많이 쓰는 편이거든요. 오히려 사이드를 하면서 본업에도 성과를 더 많이 내고 집중을 하려고 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까지 비교적 그런 걸 밸런스를 잘 지키면서 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안 좋게 보려면 안 좋게 보시는 분들 맞아. 있죠. 근데 그렇죠. 네. 근데 저는 그거를 뭐 굳이 그 사람한테 가서 저 아니에요라고 말하고 싶진 않고, 그렇죠. 저는 안 보이는 데서, 그러니까 약간 백조처럼 안 보이는 데서 정말 많이 엄청 헤엄치고 있고요. 심지어는 뭐 그냥 굳이 얘기하자면 저는 일부러 제가 노력한 거를 일부러 티 안 내요? 줄여서 말해요. 줄여서 말해요. 일부러. 나 절대 못해. 줄여서. 왜냐면 나 다 티내야 되는데. 왜냐면 높여서 말하면 사람들이 기대를. 그러니까 뭐 왜냐면 저는 솔직히 말해서 주말에도 다 쓰거든요. 주말에도 다 쓰고 뭐 저는 퇴근하고도 막 솔직히 말해서 요즘에 하고 있는 일도 진짜 많아요. 네. 근데 이런 걸 다 말해버리면 일반 사람들이 상식적으로 생각하기에 야 이것도 다 하는데 어떻게 본업을 잘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저는 그래도 잘 해내고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거를 막 다 얘기해버리면 오해받기 쉬워서 일부러 저 줄여요. 저는 오히려 줄여서 저는 아무것도 안 해요 하는데 뒷단에서 일을 엄청 많이 노력을 하죠. 근데 그런 느낌의 어려움이 좀 있긴 하죠. 뭐 회사 일은 절대적으로 당연히 해야 되네. 퍼스트가 돼야 되고 중요하다고 당연히 보고 그 논외로 근데 저는 이제 그냥 사람들이 보기에는 회사도 다니는데 뭐 유튜브도 이렇게 일주일에 하나씩 올라오고 인스타그램도 하고 뭐 글도 쓰고 뭐 딴 데 가서 뭐 상담도 해주고 막 컨설팅도 해주고 모임도 하고 막 엄청 많은 걸 하거든요. 근데 이렇게 생각하면 상식적으로 말이 안 돼요. 근데 그렇죠. 저는 네. 그 상식적 이상으로 인풋을 넣으니까 가능한데 네. 그 인풋을 굳이 얘기하고 다니지 않아요. 왜냐면 어차피 이해 못 하거든요. 그래서 일부러 줄이죠. 이해할 사람은 어떻게든 이해하고. 이해하는데 그런 얘기를 일부러 만약에 또 그런 얘기를 또 다 얘기하면 야 그거는 거짓말이야. 왜냐면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거짓말이야 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어서 그런 얘기를 아예 안 하는 편인 거죠. 그냥 저는 그냥 그래서 일부러 그냥 전 쉽게 얘기할 때 대외적으로는 남들 잘 때 잘하고 뭐 할 때 해요. 근데 사실 아닌데 그렇게 좀 이제 접근하려고 좀 하는데 약간 실제로 진짜 많이 한다. 그래서 그런 거는 어쩔 수 없이 제가 항상 직면해 내가고 증명해야 하는 챌린지라고 생각은 들고요. 요런 삶을 선택했기 때문에. 근데 어쨌든 지금까지는 되게 잘 왔다. 잘하고 있다. 둘 다. 그렇게 생각해서 계속 집중. 그러면은 기억에 남는 스토리 좋았던 거. 좋았던 거는 이런 게 있어요. 좋았던 거라기보다는 좀 재밌었던 스토리인데 인터뷰를 많이 하잖아요. 네. 근데 되게 예전인데 되게 주니어 분들의 인터뷰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제 채널의 어떤 방향성이 그 남들한테 배울 수 있는 그 연차가 정해져 있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네. 주니어한테도 충분히 배울 점이 많다고 생각해요. 네. 근데 제가 예전에 모임을 하나 했었는데 거기에 참여했던 어떤 주니어 분이 되게 인사이트 있는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오. 근데 그분이 1년 차인가 막 그랬었거든요. 근데 너무 인사이트 있어가지고 그분한테 따로 연락해서 채널 이거 콘텐츠 만들자 했었어요. 그래서 만들었는데 그게 채널 조회수가 제일 높거든요. 뭐 어떤 뭐 콘텐츠였죠? 그 인스타그램 경쟁사 대비 어떻게 1등으로 만들었는지 그런 스토리를. 마케터지님. 지금 저희랑 같이 일하고. 정말요? 네. 네 그분이에요. 나왔었어요? 나왔어요. 네, 나왔어요. 네. 그분이- 근데 그거 되게 최근인 것 같았는데. 아니에요? 아니요. 저 윤진님. 언제예요? 거의 한- 윤진이요? 윤진이요? 은지. 그분 말고. 아니네. 그분 은진님 말고. 그래요? 그거 윤진 아니에요? 말고. 내 기억에 그거 같은데 여행사. 여행사 나 그거 KK데이. 봤어. 네네네 나도 봤어. 그분. 네. 그분의 조회수가 제일 높은데 실제로 그분이 그때 당시에 주니어였어요.
근데 너무 인사이트가 있어서 제가 했자고 했거든요. 그래서 근데 반응도 좋았고 뭐 그분 말씀으로는 그걸로 막 되게 혜택도 되게 많이 자기도 뭔가 뭐 강연도 하고 뭐 했다 너무 해도 잘했다. 했거든요. 근데 그게 되게 재밌었더니 그래서 그때 느꼈던 게 아 진짜 연차에 상관없이 잘하는 사람들한테는 진짜 배울 게 많구나 이런 거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아 재밌네요. 진짜. 진짜. 잘 됐다고 하니까 또 네. 뭔가 기분이 더 좋아요. 좋았죠. 근데 뭐 진짜 막 면접에서도 풀 것들이 있었다 뭐 이런 얘기도 해주시고 그렇죠, 그렇죠. 알아봐 주시는 분도 있었다 하니까 뭐 저는 되게 좋았어요. 되게 셀프 PR에 좋잖아요. 네, 그런 좀 유튜브. 좋았었어요. 그렇죠. 그 저희 최근에 진수님 음. 나오신 분도 그 최근에 다른 분들한테 저희 유튜브 드렸대요. 아 그래요? 그래서 또 일을 더 많이 받으셨나고요? 그게 되게 좋은 레퍼런스로 작용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은 근데 이게 진짜 네, 저도 이런저런 일을 많이 하거든요. 본업도 저도 맞아요. 프리랜서 대행을 하고 있고 네. 그리고 이제 사이드로 네. 이렇게 유튜브 네. 하고 있고 네. 또 제 것도 따로 네. 모임도 하고 있고 네. 요즘 많이 느끼는 네, 게 네. 체력이 달라. 맞아요. 이렇게 회사 일도 하고 유튜버 크리에이터도 하면서 체력이 이게 돼요? 일단 뭐 요즘에는 진짜 좀 버거운 느낌이 좀 있긴 하고요. 그렇죠. 근데 저는 이게 저는 이게 남들이랑 다른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뭐 잘하는 분야가 다르듯이 저는 오히려 하면서 좀 채워지거든요. 그래요? 네,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솔직히 저는 일단 재밌고 물론 이제 체력적으로 막 늦게 자고 이러면 힘든 것도 있는데 네네. 뭔가 에너지를 저는 쓴 게 아니라 좀 채워지거든요. 뭔가 재밌는 거 생각났어 이러면 막 편집하고 이러면 이게 반응이 뭐 실제로 그렇진 않더라도 좋아하겠지? 뭔가 내가 이걸로 뭐 하겠지? 이런 게 너무 오히려 막 도파민이 좀 솟는 느낌 그런 쪽으로 그래서 아직까지는 그렇게 힘들지는 않고요. 근데 물론 그 과정 속에서 당연히 저도 어떨 때 하기 싫어 이거 왜 했지? 막 이런 후회가 있긴 한데 네. 그래도 일단은 아직까지는 그래도 좀 괜찮은 것 같긴 해요. 그 꾸준하게 네. 하기 싫을 때도 있을 거 아니에요. 편집이랑 거. 네네네. 근데 그럴 때 뭔가 계속 하게 되는 그런 동력 같은 게 있어요. 동력 같은 거는 일단은 이거는 좀 뭐 이걸 철학적으로 말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저는 약간 인생관이 좀 있긴 한데 인생관이 뭐냐면 저는 약간 저도 파워 J거든요. 저는 아 그래요? 네, 저 그래요? 완전 파워 J예요. 그래서 엄청 계획적이고 약간 틀어지는 거 되게 싫어하는데 그래서 막 계획을 세우는데 그런 거 치고 저는 약간 인생관이 장기 플랜을 별로 안 세우는 편이에요. 반피가 섞여 있네요. 뭐 근데 약간 맞아요. DJ. 네네네. 근데 이게 좀 어떤 게 있냐면 저는 이제 뭐 이거 나중에 뭐 이야기를 할 수도 있겠지만 좀 저는 막 되게 그런 뭔가 우여곡절이 좀 많은 편이었었거든요. 인생 살다가.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인생을 생각보다 계획적으로 안 흘러가는 게 되게 많구나 이런 걸 공감합니다. 저는 좀 많이 느꼈어요. 저도 아까 말했다시피 저는 뭐 마케터를 할 생각도 없었는데 뭐 이렇게 왔다시피 그러다 보니까 이게 뭐 이동진 평론가님께서 해주셨던 말씀이긴 한데 뭐 이동진 평론가님이 그 유퀴즈 나와서 뭐 인생 전체는 흘러가는 대로 하루하루는 열심히 사는 게 자기의 그거다 이렇게 얘기해 주셨는데 저도 딱 그거예요. 그래서 어차피 제가 뭐 5년 뒤 10년 뒤를 제가 뭔가 컨트롤할 수 없다고 생각은 해요. 네네. 근데 오늘 하루는 컨트롤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최소. 그러니까 어쨌든 누구나 다 5년 뒤에 성공하고 싶고 막 이런 생각 있잖아요. 그러려면 뭔가 오늘 하루 되게 열심히 사는 게 쌓아야 나가야지만 된다 라고 생각하는 편이라서 내가 이제 당장 뭐 유튜브를 올리고 편집을 하고 인스타그램을 올리고 막 글을 쓰는 게 당장 내일의 성공을 만들 수는 없겠지만 이게 쌓이면 되게 크다라는 걸 생각하고 실제로 저는 지금 그걸 느끼고 있긴 하거든요. 왜냐면 4년 동안 꾸준히 하니까 최소 지금 제가 어느 정도의 좀 그러니까 막 누리는 게 많다라고 볼 수는 없지만 지금 있으니까 네. 진짜 그렇네. 그러면 더 쌓아나가 더 보면 해야겠다. 5년 뒤에 또 뭐가 생길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그런 생각으로 좀 약간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은 다른 마케터들에게도 네. 유튜브를 해보는 거를 추천하시나요? 저는 사실은 추천을 하긴 하고, 그러니까 이게 좀 다른 관점인 게, 그러니까 마케터들한테 추천한다기보다는 그리고 또 유튜브를 추천한다기보다는 자신만의 무언가를 생산하는 걸 전 되게 추천하는 편이에요. 왜냐면 뭔가 지금까지는 이런 걸 하지 않으면 두 분은 이해하실 수 있지만 항상 컨텐츠를 소비하는 관점에서 삶을 살았거든요, 저도. 맞아요. 근데 맞아요. 이거를 뭔가 인스타든 블로그든 유튜브든 뭐 틱톡이든 뭐든
하나를 만들어 보면 생산자 관점으로 좀 생각이 많이 바뀌고 맞아요. 그러면서 이게 꼭 돈을 많이 벌어야겠다라는 관점 벗어나서 어쨌든 되게 많은 약간 생각의 전환이 좀 있다라고 보여져요. 꼭 유튜버가 아니더라도. 꼭 유튜버가 아니더라도 그리고 마케터 아니더라도 네. 뭔가를 뭐 예를 들어서 뭐 내가 뭐 낚시를 좋아하면 낚시 콘텐츠를 하든 아니면 뭐 축구를 좋아하면 축구 콘텐츠를 하든 그런 거를 하는 게 좋을 것 같고 그게 또 왜 좋냐면 그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또 모이거든요. 맞아요. 그게 또 너무 재밌어. 맞아, 이게 꼭 맞아. 돈이 벌리지 않더라도 혼자 축구 좋아하는 것보다 같이 축구 좋아하는 사람이 내가 뭐 인스타그램 하면 또 모이잖아요. 맞아, 맞아. 10명이든 뭐 20명이든 30명이든 맞아요. 모이더라고요. 그게 너무 재밌는 거예요. 요즘에 맞아, 또. 맞아. 근데 그게 갑자기 나중에 모였는데 돈까지 벌려. 그럼 너무 재밌는 거지. 맞아. 뭐 꼭 돈을 목적은 아니더라도. 맞아요. 뭐 저는 이 관점에서 마케팅을 주제로 하긴 해서 우리가 이렇게 만나기도 했지만 그냥 그거 관점 아니라서 하는 게 좋아요. 추천드려요. 여러 가지 이렇게 관점에서. 꾸준히 해나가면은 진짜 더 좋겠네요. 뭔가 된다. 네, 뭐 안 뭔가는 될 되게- 수도 있겠지만. 그 돈 얘기 나왔으니까 뭐요? 물어봐도 돼요? 네네네네. 그 아무튼 1만 정도 되면 네네네. 그러니까 뭐 물론 뷰수에 따라서 다 맞아요, 달라진다고 맞아요, 하는데 맞아요. 이게 생계를 유지할 아. 정도 또는 이걸 전업으로 할 정도로 나오나요? 아 저는 솔직히 네. 전혀 안 나온다고 말씀드렸어요. 왜냐면 아까 말씀드렸을 때 뷰스가 되게 중요한데 제 채널 솔직히 보시면 뷰스가 그렇게 많이 나온 채널은 사실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거 만약에 많이 나왔으면 저도 전업했을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뭐 사실 전혀 아니고 그러면은 좀 더 약간 사이드로 네 차라리 예를 들면 뭐 이렇게 하실 거면 뭐 뷰스는 안 나오더라도 어쨌든 저의 이름은 알려졌으니까 맞아. 네. 셀프 브랜딩으로 아. 또 다른 무언가를 할 수도 있겠지만 단순하게 유튜브로서 뭔가 돈을 먹고 살만 하냐는 아닐 수 있을 것 같긴 해요. 맞아. 근데 뭐 연계된 재밌는 일들은 많이 들어오긴 하지만 오히려 이제 그쪽에서 들어오는 네, 수익만. 네, 이게 오히려, 내가 이렇게 막 오히려. 나가니까, 내가 뿌려지니까. 맞아. 그리고 저는 그러니까 두 분도 느끼시겠지만 이거를 또 만약에 수익이 난다고 하더라도 시간당으로 계산하면 형편없잖아요. 맞아. 진짜 너무 형편없거든요. 인풋이 많으니까. 네. 그러니까 힘들어요. 네, 그래서 이걸로 그러니까 진짜 저도 이걸로 돈을 많이 벌면 너무 좋을 것 같지만 돈만 보고 또 하는 건 또 아닌 것 같아요. 그냥 진짜 재밌고 이렇게 저도 일단 가장 좋은 거는 되게 많은 인적 네트워크가 되게 커진다라는 맞아. 게 되게 그게 큰 진짜 장점이긴 맞아, 한 것 맞아. 같아요. 맞아. 사람을 그런 것 때문에 많이 하는 거죠. 안다는 게 그런 것 때문에 좋은 것 하는 거죠. 같아요. 네. 그런 건 안 들어요? 그 마케팅이라는 뾰족한 주제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 애드센스 광고 수익 아니어도, 그러니까 뭐 업체에서 광고 아 들어오죠. 그런 어. 거 있긴 하죠. 그런 거 한두 번씩 하면 당연히 저도 되게 좋다라고 하긴 하는데 되게 좋다. 되게 좋은데라고 하는데 이건 다른 다행이다. 근데 막 그게 또 스테디하게 막 꾸준히 막 들어오는 것도 아니니까 오. 네 이게 그러니까 네. 지난번 이제 은지님 인터뷰와 했을 때는 꽤 들어온다고 근데 인스타라서 그럴 수도 있어요. 인스타라서 인스타라서 들을 수 있 3만이니까 네. 거의. 맞아. 그리고 3만이고 그리고 뭐 인게이지의 차일 수도 있죠. 제 채널의 좀 특성상 저는 인터뷰를 많이 하다 보니까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테드라는 사람의 인게이지가 높다기보다는 그냥 채널, 그냥 컨텐츠가 좋아서 구독한 사람이 많은 거고 혼자서 얘기하는 게 많은 분들은 나는 그 사람이 좋아 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으면 뭐 그런 게 윈지님 자체에 뭔가 네, 많으니까 콘텐츠가, 그런 차이가 좀 있을 수 있죠.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최근에 챗바퀴 입이라는 네네네 있어요. 맞아요. 그래서 이거 네. 이제 지금 이제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잖아요. 그래서 네. 홍보 겸 이 컨텐츠가 어떤 시리즈 컨텐츠인지 소개해 주시면서 네, 마무리를 네, 네.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챗바퀴 달린 잎은 예전에 한창 유행했었던 바퀴 달린 잎을 조금 패러디 했었던 거고요. 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좀 더 마케팅 관점으로 주제로 좀 재밌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걸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를 고민하다가 다양한 마케팅 관련된 주제로 조금은 유쾌하게 반말 모드로 진행되는 어떤 컨텐츠를 만들고 싶어서 만들었던 거고요. 네. 다행히 지금까지는 그래도 좀 꽤나 재밌게, 그러니까 일단 촬영 자체가 되게 재밌었던 것 같아요. 뭐 네. 출연해 주셨지만 저희도 나왔잖아요. 맞아요. 출연해 주셨지만 궁금하신 분들은 네, 보시면 보세요. 됩니다. 네. 출연해 주셨지만 저는 뭐 좀 더 가볍게 볼 수 있는 뭐 예를 들면 포트폴리오 뭐 노션으로 만들어야 되냐, PDP로 만들어야 되냐, 막 이런 컨텐츠도 했었고 혹은 뭐 이제 나왔다시피 프리랜서 마케터에 대한 어떤 이제 허심탄회한 이야기 이런 얘기도 많이 했었고 혹은 뭐 약간 뭐 옛날 얘기지만 뭐가 있었지? 뭐 약간
마케터 뭐 이직할 때 실제로 진짜 뭐 자플래닛을 많이 보내 이런 거 막 궁금할 수 있잖아요. 네, 막 맞아요. 그런 얘기들을 실제 현업 마케터들이랑도 얘기를 하기도 했었고 막 그런 식으로 좀 가벼운 컨텐츠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제 채널은 누구에게나 열려있기 때문에 네. 뭐 출연하고 싶으시면 언제든 맞아. 언제든지 문의해 여기 주시기 바랍니다. 연락처로 주시면 네. 좋을 것 주시면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그러면 CRM 마케터, 크리에이터로서 김태들로서의 네. 이야기는 여기까지 네. 마무리하는 걸로 하고요. 네. 다음 편이 네네네. 인간 김태들로서의 네. 이야기는 이제 실내에 들어가서 네네 해볼게요. 좋습니다. 네. 영상 끝내기 전에 저희가 여기가 이 장소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리고 네. 마무리하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가 지금 촬영하고 있는 곳은 스페이스 콘서트라는 렌트 스튜디오입니다. 지금 저희가 있는 곳은 서울 방배동 쪽이고요. 안에 이제 지금 저희가 있는 곳은 야외 테라스고, 그리고 저희가 안에 들어가면은 또 이제 안에서 촬영할 수 있게 준비가 다 되어 있어요. 저희가 이제 사진으로도 이제 보여드릴 거지만, 만약에 이제 빈티지 스타일 렌탈 스튜디오를 찾는 분들이 있으시다면은 여기 스페이스 콘서트로 연락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맞아요. 그리고 그 M&M이랑 그런 거미베어 같은 거 준비해 주셨더라고요. 그래서 네, 오신 분들 막 하나씩 드실 수 있도록 그런 섬세함도 너무 좋았고, 그리고 소품도 진짜 감각 있게 너무 잘 구성을 해주셔서 진짜 관심 있으신 분들 인스타그램 보시고 가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저희 이제 자리를 옮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디에서도 얘기하지 못한 인간 좋아요. 김태대에 좋아요. 대해서 한번 네. 얘기를 해보도록 네. 할게요. 네. 요즘 고민 같은 건 많이 없어요. 이제 유튜버도 1만 구독자가 넘었고, 그리고 강연도 이제 성공적으로 열리고 있고, 직장에서도 어느 정도 인정받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저희가 보기에는 되게 이제 탄탄대로를 걷는 것처럼 보여요. 사실 저는 아니고 저도 되게 불안이 되게 많은 사람이니까. 네, 저희가 이제 실내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아까 1편에서는 이제 CRM 마케터이자 크리에이터로서의 테드님에 대해서 알아봤다면은 이번에는 어디에서도 얘기하지 못한 인간 좋아요. 김태대에 좋아요. 대해서 한번 네. 얘기를 해보도록 네. 할게요. 네. 요즘 라이프 스타일이 좀 어떤 것 같아요, 본인 생각하기에? 라이프 스타일이 뭐 저는 좀 되게 빡빡하게 사는 편이라서 네. 어떻죠? 그러면은 주로 이게 일과나 그런 걸 좀 얘기하면 괜찮아요. 뭐 9시에 업무를 시작을 해서 뭐 평일이라고 치면 9시 네. 업무를 시작해서 퇴근을 하면 뭐 야근을 할 때 제외하고는 뭐 6시, 7시, 8시 뭐 이렇게 돼요. 네. 그러면 가볍게 운동, 뭐 저녁을 먹고 운동도 그냥 집에서 가볍게 하고 네네. 그리고 뭐 샤워하고 씻고 뭐 이러고 하면 한 9시, 10시 되거든요. 그러면 저는 이제 또 바로 책상에 또 다시 앉습니다. 2차 출근. 2차 출근을 하죠. 그러면서 이제 2차 출근하면서 그때 뭐 편집 같은 것도 하고 네. 만약에 미비된 업무가 있으면 야근 네네. 업무 이어서 본업 이어서 할 때도 있고 네네. 그리고 뭐 인스타그램 컨텐츠를 만든다던가 네네. 혹은 뭐 글을 쓴다던가 네. 뭐 다른 뭔가 모임이 있으면 준비를 한다던가 뭐 보통 요렇게 하면서 되게 늦게 자요. 저는 한 뭐 몇 시에 자요, 그러면? 2, 3시에 자는 편이에요. 제가 이제 소속되어 있는 회사는 재택근무다 보니까 네. 비교적 아침에 일어나는 거에 대한 부담은 많이 없어요. 9시에 출근을 해야 된다고 하면 보통 직장인들은 이제 보통 뭐 7시에 일어나시는 분들도 있고 9시까지 출근해 준비하고 출근하는 통근 시간까지 있으니까 7시면은 되게 늦게 일어나는 거죠. 그렇죠. 네, 뭐 출퇴근하는 맞아. 거. 네. 출퇴근까지 포함하면. 근데 저희는 이제 재택근무다 보니까 뭐 네. 9시에 출근하면 최소 뭐 8시 반 이렇게는 일어날 수 있으니까 아니면 늦게 일어나면 진짜 8시 50분 전에 일어나서 바로 그냥 업무를 시작할 수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늦게 자도 사실은 조금은 그거에 대한 부담감은 없기 때문에 늦게까지 좀 일할 수 있는 환경이 좀 있는 거긴 하죠. 평일은 그렇게 네. 이제 라이프 스타일이 그런 거고 네. 주말은 좀 어때요? 주말은 보통 이제 토요일, 일요일이 당연히 있는데 네. 하루 정도는 이제 약속을 잡고요. 하루 정도는 뭐 이제 친구를 만난다거나, 네네. 뭐 여자친구를 만난다거나, 뭐 이런, 네. 이런 데이트를 한다거나 이런 걸 하고, 하루는 꼭 또 작업을 해요. 저는. 예를 들면 뭐 토요일 날 무언가가 약속이 있거나 데이트를 하면, 네. 일요일에는 일을 하죠. 아까 말했던 대로 뭐 미비된 업무가 있으면 또 주말에 일을 하기도 하고, 네네. 아니면 뭐 편집을 하기도 하고, 역시나 뭐 다른 콘텐츠 만들고. 그래서 그러면은 일주일 중에 한 주 6일은 기본으로 일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제 맞아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대단하다. 네. 아, 근데 저도 이제 네. 거의 지금 하다 네. 보니까 네. 저도 주 6일, 주 7일을 하고 있다 보니까 체력이 네. 너무 딸리더라고요. 맞아. 딸리죠. 주말에는 근데 쉬어야 됐다는 생각은 해본 적 없어요. 그러면? 근데 이게 저는
누군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뭐 평일도 그렇고, 그러니까 평일에는, 그러니까 근데 대신 디폴트는 하기 싫으면 안 하긴 해요. 하기 싫으면 저도 그냥 퇴근하고 그냥 쉬고 뭐 넷플릭스 보고 아니면 낮잠 뭐 그냥 자버리고 이러긴 하는데, 저는 지금까지 말했던 어떤 이 업무 패턴이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저는 되게 재밌거든요. 아, 그러면은 이것도 되게 재밌다. 그래도 리프레시 하는 시간 있잖아요. 그러니까 재충전하는 시간 있잖아요. 있어요. 그럼 재충전할 때 주로 뭐 해요? 재충전할 때는 뭐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뭐 맛있는 거 먹거나. 뭐 좋아하십니까? 저는 뭐 저도 되게 다 좋아하는데, 그 중에서 저는 특별하게 좋아하는 음식이 있다면? 특히 뭐 중국집 음식도 되게 좋아하고, 짜장면 이런 거 되게 좋아하고, 아니면 탕수육 찍먹 구먹. 저는 찍먹이긴 해요. 좋아요. 나도 찍먹이에요. 저는 찍먹이긴 한데 햄버거, 피자, 뭐 치킨 이런 거 당연히 좋아하고. 너무 맛있죠. 네, 뭐 그런 것도 저도 그냥 평범하게 뭐 입맛이 까다롭진 않아서. 어쨌든 그런 먹거나 아니면 뭔가 이제 뭐 좋은 되게 카페를 가서 시간을 보낸다던가 이런 것도 되게 좋아하고요. 그리고 뭐 수다를 떤다던가. 보통 또 그렇다고 해서 제가 뭐 뭔가 큰 액티비티라고 취미가 있진 않거든요. 그렇게 등산이나 아니면 클라이밍이나 맞아요. 이런 맞아요. 뭔가 역동적으로 하는 건 별로 안 하시는 스타일인가요? 물론 뭐 예전에는 러닝 좀 했었고, 근데 러닝을 했다고 말하기도 민망한 게 뭐 되게 조금 했었고, 그리고 뭐 축구 같은 거 가끔 이제 친구들이랑 혹은 회사에서 찰 때 그냥 가끔 차는 정도지 특별한 건 없는 것 같아요. 이게 좀 전 문제라고도 보긴 하는데, 그러니까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문제의식 갖고 있긴 했었어요. 왜냐면 어떤 거에 대해서? 나는 스트레스를 풀지 않는다. 그러니까 계속 쌓이고 있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뭐 계속 일을 하는데 나는 도대체 언제 쉬지? 왜냐니까 이런 말이 되게 웃길 수 있는데 쉬는 방법을 모르는 거예요. 왜냐면 나 그거 뭔지 알 것 같아요. 쉬는 시간에도 불안해. 그러니까 딴 맞아요. 걸 뭔가 잡고 있어. 그러니까 제대로 쉬는 걸 모르니까 이게 과연 좋은 건가 했는데, 이제는 저는 이런 생활을 되게 오래 한 4년 정도 했기 때문에 이제는 뭐 일하는 게 쉬는 거고 쉬는 게 일하는 거고 약간 이런 느낌이 됐고요. 그리고 요즘엔 좀 더 여유 있게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하기 싫으면 그냥 집에서 그냥 저도 남들과 똑같이 그냥 쉬고, 그럼 할 때 있으면 하고. 나는 그게 뭔지 너무 잘 알 것 같은 게, 저는 이제 프리랜서 커리어가 시작된 지 이제 한 12월에 시작했으니까 2021년 12월에 시작했으니까 저는 그 생각이 있었거든요. 2년 차니까 지금 달려야 된다 그래서. 맞아, 그런 생각도 있어. 지금 달려야 돼서 나는 지금 쉬면 안 된다 했는데, 근데 제가 그 전에 직장 생활을 할 때도 쉰 적은 거의 없었거든요. 그땐 또 자취를 했었으니까 돈 모아야 된다 이러면서 막 투잡 쓰리잡 했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나도 이제 쉬는 법을 까먹은 거야. 다른 사람들이 좀 쉬어라 아니면 어디 놀러 가자 이러는데 난 노는 법도 까먹은 거야. 이제 어떻게 뭐 내가 제대로 놀 수 있는 거지? 그래서 요즘 조금 그런 사람들이 좀 많이 부럽더라고요. 그러니까 본인이 어떻게 하면 스트레스를 잘 풀 수 있고 어떻게 하면 잘 놀 수 있는지 자기 성향에 맞게 아는 사람. 아는 사람이 되게 부럽더라고요. 근데 저는 제가 뭐 엄청 그거에 뭔가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진 않는데, 저는 이제 그거를 좀 뛰어넘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비슷했거든요. 난 도대체 언제 스트레스를 풀지, 어떻게 풀어야 되지 되게 초점을 맞춰져 있는데 그냥 이제 그런 생각도 안 해요. 그러니까 그거에 오히려 저도 막 갇혀 있다 보니까 더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 앵글에 오히려 이렇게 갇혀버리니까 나는 무조건 예를 들면 아까 말했던 대로 뭐 클라이밍이나 이런 걸 하면서 풀어야 되는데 뭘 할지 모르겠어 이러니까 또 더 스트레스 받는 거예요. 그거에서 또 그런 찾으려고. 게 많이 보여요. 또 갑자기 유행을 타잖아요. 여행을 타면은 테니스 해야 돼 나도? 막 이런 느낌? 맞죠. 다 테니스하고 스쿼시 하네? 나도 해야 되나? 근데 저는 이제 그걸 초월한 느낌? 내가 요즘 그런 걸 많이 느끼고 있었던 거 같아요. 맞아. 근데 저도 그게 정말 잘못된 고민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당연한 고민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요즘 뭐 특별하게 꽂힌 취향 같은 게 있나요? 왜냐면은 요즘 취향에 대해서 다루는 그런 컨텐츠 되게 많아지고 있잖아요. 카페라든지 뭐 맞아. 여행이라든지 맞아. 그 안에서도 뭐 예를 들면 여행이라고 하면은 뭐 차박도 있고 아니면 그냥 글램핑 같은 것도 있고 혹시 뭐 꽂힌 거 있어요? 저는 뭔가 뭐 뭐 그런 분야를 찾고 있긴 한데, 저는 이제 뭐 다른 얘기긴 하지만 세컨 채널을 운영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뭐 스타트업 테드님이라는 이제 마케팅 관련된 채널을 본 채널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 채널에서는 너무 좀 지식 전달 컨텐츠만 많다 보니까 제가 그냥 이런 이제 지금 하고 있는 어떤 저의 생각하는 얘기들 혹은 저의 뭐 라이프 스타일의 얘기들, 그리고 뭐 저의 취향들, 저는 막 옷 같은 것도 되게 좋아하거든요. 구매하는 거 그래요? 좋아하고,
뭐 패션도 되게 좋아하는데 그런 얘기들을 또 그 채널에서 담기가 어렵더라고요. 아무래도 그렇죠. 마케팅이 딱 국한되어 있다 보니까. 그래서 하나 파야겠다 해서 TMI 테드님이라고 채널을 만들었습니다. 아직 컨텐츠가 올라가진 않았는데 유튜브예요? 유튜브도 있고 그래요? 인스타그램도 만들었어요. 네네네. 그래서 7월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운영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네. 그런 채널을 운영하면서 그냥 조금 더 저의 가벼운 이야기들을 해보자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요즘에 그런 게 패션에 좀 관심 많으면은 네. 패션 관련 채널도 괜찮을 것 같은데. 맞아요. 그래서 저는 근데 그래서 뭐 패션 관련 채널을 해볼까 했는데 어쨌든 이제 아시다시피 우리가 마케팅을 하니까 네. 포지셔닝이 중요하긴 하잖아요. 그쵸, 그래서 네. 어떻게 내가 패션 컨텐츠로 포지셔닝을 할 거냐. 왜냐면 옷 잘 입는 사람들이 너무 많고 이 세상에. 맞아요, 그러면 맞아요. 내가 그냥 옷 잘 입는 가치를 전달하려고 하면 사실 그건 승부가 되지 않거든요. 이미 쌓아놓은 유저들 맞아, 그 맞아, 맞아. 분들이 많아서 그러면 어떻게 가야 될까를 고민하다가 하여튼 저는 이제 저 나름대로의 뭔가 패션도 다르고 라이프 스타일도 다르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다를 수 있는 그냥 조금은 가벼운 데일리 채널을 하나 운영하자라고 생각해서 그거에 좀 요즘은 좀 그거 고민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러면 거기서 이제 가벼운 얘기 많이 올라갈 거면 또 어떤 맞아요. 얘기 할 건데? 그래서 한 3가지 정도 잡고 있는데 딱 첫- 기획이 나왔어 벌써. 네, 벌써 다 나왔죠. 저는 진짜 빠르다. 네, 저는 일단 아까 1번은 패션. 네. 패션인데 이거는 조금은 내가 이제 컨셉을 패션 인플루언서 도전기 이런 식으로 잡아서 오. 제가 이제 뭔가 패션 인플루언서를 어떻게 되는 나중에 뭐 되는 성공기 물론 성공을 할지 안 할지 모르겠지만 되겠죠? 아니, 네. 되기 위해서 네, 그런 되기 위해서. 도전기를 찍는 것도 재밌을 것 같다. 아 그런 그거 식으로. 분명히 네. 앞으로도 분명히 진짜 패션 인플루언서 하고 싶은 사람 있을 거야. 맞아요. 그래서 뭐 그런 도전기 찍는 거 하나 라인이 있고 그 다음에 저는 사실 제가 좀 전달하고 싶은 저의 셀프 브랜딩의 가치는 약간 언더독이긴 하거든요. 항상 그렇게 생각하는 게 저는 메인스트림이 아니고 그리고 제가 가지고 있는 것도 엄청 전 별거 없다고 생각해요. 네. 근데 별거 없는 나도 이렇게 했으니까 너네도 할 수 있어. 할수 뭐 있어. 이런 느낌을 전달하고 싶어요. 그리고 저는 그런 컨텐츠를 되게 좋아하고 어떠한 유튜브나 어떠한 인플루언서 분들은 약간 정말 잘 나가거나 잘 사는 거나 되게 하이 퀄리티의 어떤 라이프 스타일의 가치를 전달하면 또 그것만으로도 나도 저렇게 해보고 싶어. 맞아. 그런 것만으로 그게 또 되게 좋은 가치라고 생각하는데 개인적으로 저는 그런 가치를 전달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그럼 내가 전달할 수 있는 거는 나는 아무것도 가진 게 없는데 어쨌든 열심히 해서 그래도 이만큼 올라왔어. 그럼 난 또 올라갈 건데 제 나름대로의 스토리가 또 그런 게 많거든요. 그래서 네. 뭐 그런 거를 또 전달하는 라인 하나 할 거고 그리고 네네. 저는 또 MBTI가 엄청 슈퍼 T예요. 저는 완전 T. 요즘에 진짜요? 야 요즘에 너 T야 막 이런 거 많이 물어보잖아요. 일상 속에서 나오는 공감 못하는 그 T들의 어떤 그런 재미 포인트들 있잖아요. 그런 식의 어떤 이제 여러 가지 뭐 일상도 다르고 네. 저의 라이프 스타일 이야기도 하고 제가 좋아하는 패션도 다르고 그런 것들을 그냥 괜찮네. 약간 짬뽕 채널이죠. 이게 뭐 될지 안 될지 모르겠는데 저는 재밌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거 한번 해보려고 하고 있어요. T는 세상을 이렇게 봐라. 네, 뭐 물론 네. 뭐 이런 식으로. 네, 뭐 그런 느낌에서 뭐 저도 이제 막 일상간에 막 그런 것들이 너무 티야 막 이런 네. 얘기를 저도 되게 많이 들어서 이런 걸 요즘에 또 MBTI 뭐 한창 또 유행이 지나긴 했는데 여전히 재밌는 여전히 쓰긴 쓰더라고요. 네, 여전히 재밌는 그거잖아요. 그래서 되게 이런저런 해볼까? 테스트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이제 네. MBTI로 맞아. 막 보는 연애. 맞아요, 이렇게. 맞아요. 요즘 고민 같은 건 많이 없어요. 이제 유튜버도 1만 구독자가 넘었고 그리고 강연도 이제 성공적으로 열리고 있고 직장에서도 어느 정도 인정받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저희가 보기에는 되게 이제 탄탄대로를 걷는 것처럼 보여요. 사실 저는 아니고 저도 되게 불안이 되게 많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뭐 일단은 지금은 업무적으로 성과를 제가 내고 있나는 의심스럽긴 하고요. 그러니까 그래요? 더 열심히 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항상 뭐 컨텐츠도 보여지는 숫자는 1.6만 이렇게 되긴 하는데 네. 솔직히 어느 정도 좀 한계가 왔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은 들어요. 그러니까 좀 더 뭐 갈 수 있는데 내가 가려면 되게 많은 인풋이 필요하다고 드는 시점이거든요. 1.6만까지는 그래도 잘 왔는데 네네네. 여기에서 뭐 3만, 5만, 10만까지 가려면 더 많은 인풋을 넣어야 되는데 내가 그거를 넣은 게 맞냐? 아니면 아까 말한 대로 세컨 채널을 파서 하거나 아니면 또 다른 눈을 돌려야 되는 게 맞냐? 뭐 이런 고민을 하고 있긴 하고 그래서 저도 내부적으로 고민이 되게 많은데 어찌됐든 지난 4년 동안에 되게 꾸준히 하면서 그래도 비교적 4년 전에 저와 비교를 하면 네. 그래도 지금은 뭔가 저의 어떤 정서적으로 조금 안정이 됐다 정도는 저도 솔직히 인정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고 그래서 저의 고민도 어떻게 확장할 수 있을까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어떻게 지속 가능할까? 거의 그러면은 요즘 네. 하고 있는 고민이 네. 99%는 거의 사업에 대한 아, 그러니까 유튜브랑 컨텐츠에 대한 고민이네요. 뭐 그렇게 볼 수는 없고요. 저에 대한 고민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본업도 저에 대한 고민인 거고, 본업 그쵸. 고민도 많이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저의 본업 외의 삶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냥 여러 가지로 고민이 많은데, 그렇다고 해서 진짜 저도 예전에 비해서 막 엄청 불안하거나 이런 거는 좀 많이 줄었고. 아 그래요? 옛날에 그럼 얼마나 불안했어요? 옛날엔 진짜 많이 불안했죠. 왜냐면 옛날에 그 혹시 저의 그때가 그러면은 불안했다는 게 네. 그러니까 카카오사에 들어오기 전에 그러니까 스타트업 네, 회사에 조그만 다닐 때 스타트업에 있었을 때가 좀 되게 불안했고, 왜냐면 그때 당시에는 뭐 좋은 회사였지만 네. 규모가 그렇게 크지 않았기 때문에 이 회사가 정말 잘 될 거라는 믿음은 있었지만 네. 한편으로 또 제가 창업자가 아니기 때문에 의심도 있었던 것 같긴 해요, 동시에. 그러다 보니까 이게 작은 회사였기 때문에 인풋을 진짜 많이 갈아 넣어야 되는, 소위 말하는 인력을 많이 갈아 넣을 수밖에. 그래서 저희는 막 주 6일 하고도 그랬거든요. 아예 업무 정도로. 기본이. 네. 그렇다고 해서 근데 막 돈을 엄청 많이 주느냐. 근데 물론 그 돈 이외에 여러 가지 가치를 준다라고 얘기는 하지만 사실 얘기는 하죠. 맞아요. 그거는 어찌 보면 그런 이제 뭐 창업자의 관점인 거고, 직장 입장에서 직장인으로서의 돈을 솔직히 많이 줘야지 또 땡큐는, 물론 내가 거기에 소속되어 있지만. 맞아요. 그래서 막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괴리감도 되게 느꼈고, 그리고 저는 그거 말고는 또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에 내가 잘 살 수 있을까, 혹은 내가 막 연봉을 뭐 지금보다 더 어떻게 할 수 있을까, 내가 뭐 여기서 안정감 있게 할 수 있을까, 막 이런 생각을 되게 많이 했었어가지고 요즘 그래서 했는데. 네. 아무래도 네. 이 초년생 분들이 그때 초년생의 네, 기억이잖아요. 맞아. 초년생이었어요, 완전. 네. 지금 초년생도 솔직히 다르지가 않잖아요. 지금 더 힘들 수 있죠. 오픈 카톡방 보면은 네, 네. 오늘 그 뭐지? 카카오 오픈 카톡방 생겼잖아요. 그래서 인기 있는 네. 주제를 봤는데 네. 거지방이 먼저 보여요. 맞아. 요즘에 거지방. 네, 그때 그래서 유행이라고 했어요. 그게 인기 샵 인기 해시태그가 딱 떠오르는 네, 거예요. 맞아요. 진짜 힘들구나, 요즘 사람들. 맞아요. 근데 나도 그게 이해가 되거든요. 네, 쉽지 않죠. 그래서 그때 이제 불안함을 느꼈다고 하니까 나도 지금 딱 이해가 되더라고요. 네, 그때는 지금보다 더 작았던 수입이었으니까. 네, 맞아요. 그걸로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뭐 이런 생각도 있었는데. 그러면 뭐, 그때 그 불안감을 좀 네. 다스렸던 노하우 같은 게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불안감을 다스릴 수가 있었나? 근데 저는 그래서 이 불안감을 약간의 좀 뭔가 이런 채널 활동으로 승화시켰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불안하고 나도 더 이상 이런 단계에서 머무르고 싶지 않으니까 네. 무언가 유튜브를 해서라도 더 유명해져야 돼, 혹은 더 이걸로 돈을 많이 벌고 싶어. 그러니까 꼭 유튜브가 아니더라도 뭐 블로그를 하든 아니면 그쵸. 내가 뭐, 저는 당장에 기술이 없었기 때문에 이런 걸 했지만 만약 기술이 있으면 다른 걸 해도 되죠. 그쵸. 뭐 아니면 뭐 다른 이제 뭐 투잡을 해도 되고, 뭐 그런 걸로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런 걸로 저는 약간 행동으로 좀 더 많이. 불안하니까 좀 더 움직였구나. 네, 그래서 막 그때는 유튜브도 엄청 많이 일주일에 막 한두 개씩 무조건 올리고, 네. 밤새서 편집하고 출근하고, 뭐 블로그도, 그렇죠. 사실 막 네이버 블로그도 한때 했었을 때 패션 블로그를 했었거든요. 근데 그때부터? 예. 근데 잠깐 하다 지금 안 하는데, 네네. 그때 진짜 잘 됐어요. 왜냐면 저는 네이버 메인에 한 20번 정도 올라갔고요, 제 콘텐츠가. 대박인데? 그래서 뭐 한때 잘 때는 그냥 하루에 1만 이상. 그럼 계속 협찬도 많이 들어오지 않아요? 협찬도 많이 들어왔었죠. 그러니까 뭐 엄청 많이는 아니지만 진짜 많이 들어왔어요. 왜냐면 아니 메인에 걸려서 1만이 들어오면 무조건 협찬이 들어오죠. 네네네, 그렇죠. 근데 그때 이제 선택을 했죠. 그렇게 하다가 근데 이게 아시다시피 네이버 블로그에 뭔가 뭐 저품질이라는 개념도 있고 막 뭔가 있잖아요. 지금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저는 통제할 수 없는 영역이 너무 짜증나는 거예요. 난 열심히 맞아, 컨텐츠 하는데 맞아, 갑자기 막 떨어져. 갑자기 네이버가 너 그만해 라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유 아무도 모르고 다 추측이야. 이렇다 카더라야. 지금도 카더라야. 지금도 카더라잖아요. 그래서 네이버 안 해. 왜냐면 그리고 뭐 협찬이나 이런 거 들어왔더라도 애드포스트는 너무 작고. 지금은 조금 나아지긴 했지만 했는데. 너무 작고, 그래서 그럼 그때 유튜브로 싹 바꾸자 해서 유튜브를 싹 저는 했었거든요. 그때 시작했구나. 그러니까 이것저것 다 했던 것 같아요. 전 그러니까. 불안해서. 나도 근데 불안하거든요. 네, 불안해서. 그러니까 저도 불안해요, 지금도. 저는 사실. 애초에 불안한 포지션이잖아요. 네. 불안하니까 뭔가를 계속 해요. 뭐 솔직히 그냥 대행만 하면은 주말에 쉴 수 있어요. 그거 이제 평일에 다 끝내고 주말에 뭐 놀러 가고 하면 되니까. 근데 그것만 하는 게 아니라 유튜브도 하고 뭐 저는 이것도 지금 촬영도 하고 있지만은 제가 어쩔 때는 이제 편집도 직접 하기도 하거든요.
블로그, 인스타그램도 이제 주말에 시간 내서 하니까 뭐 이거 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게 진짜 힘들지. 하나 진짜 제대로 된 거 하나 올리는 데는 한 2시간, 3시간 걸려요. 맞아요. 그렇게까지 시간을 내면서 하는 게 뭔가 더 잘 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현상 유지만이라도 하자. 그리고 또 아무것도 안 하면 더 불안하니까. 아무것도 안 하면 해야지. 이거라도 안 하면 맞아요, 더 불안하니까. 저도 항상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물론 제가 지금 이런 얘기를 해서 제가 뭐 마치 뭔가 성공한 사람인 양 얘기하는 걸 아니죠. 수도 있는데 전 전혀 아무것도 아니고요. 저는 그래봤자 뭐 그냥 직장인일 뿐인데 어쨌든 저도 그냥 이렇게 프리랜서 그냥 저희 그냥 가볍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냥 저희 생각을 저희 생각 얘기하는 건데 어쨌든 저도 그래서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맞아요. 시작했는데 그게 꾸준히 되니까 나만의 뭔가의 또 다른 가치가 만들어지네? 맞아요. 정도로 했던 거여서 저는 이걸로 실제로 고객이 생기다 보니까 맞아. 그 고객이 하나에서 네. 끝나는 게 아니고 네. 이제 다른 쪽에서 계속 네. 이제 나를 필요로 하는 고객들이 늘어나니까 맞아요. 거기서 이제 조금 더 동기부여를 받는 네, 거예요. 맞아요. 그리고 막 저는 가장 좋은 게 이런 걸 해서 그러니까 내 컨텐츠를 만드는 거는 뭐 좋다 나쁘다를 할 수 없지만 내 컨텐츠를 만들었을 때 누군가가 좋아해 주잖아요. 네. 그럼 그때 자존감이 엄청 올라가거든요. 근데 그게 자존감이 올라간다라는 가치가 사실은 돈으로 환산할 수 없을 정도의 되게 좋은 가치라고 생각해요. 되게 맞아요. 그거 네. 중요해요. 그래서 그런 게 또 올라가다 보면 점점 그게 또 불안감을 상쇄하고 이런 선순환이 있었던 것 같아요. 있었던 것 같아요, 저도. 다른 사람들 인정을 받는다는 게 조금 그나마 조금 불안감을 덜어주는 것 같아, 내가 보기엔. 맞아. 인정을 받으니까 뭔가 기분이 좋아지고 맞아. 더 열심히 하게 되고. 맞아. 가만히 있으면 아무것도 바뀌지 않긴 맞아요, 하잖아요. 맞아요. 이게 뭐 되게 뭐 꼰대 같은 얘기일 수도 있긴 하지만 그러면 그러니까 내가 벗어나고 싶으면 내가 움직여야 되는 거는 팩트라서 그러니까 맞아. 누군가는 더 효율적으로 움직이는 수도 있지만 뭐 방법은 되게 다양한. 미래에 대한 계획 같은 것도 있을 거 아니에요. 미래에 대한 계획. 네. 네. 아니면 커리어 계획도 있을 거고. 네. 아니면은 뭐냐 내가 나라는 사람으로서 미래 계획도 있을 거 아니에요. 커리어에 대한 계획 같은 거 혹시 뭐 있나요? 아까도 잠깐 얘기했을 수도 있긴 하지만 저는 약간 생각보다 장기 플랜을 그렇게 세우지 않는 사람이긴 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냥 지금까지 오면서 제가 계획한 대로 인생 방향이 나아간 게 되게 많이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갑자기 뭐 이벤트가 벌어지고 뭐 어떤 이벤트가 벌어질지 모르고 하다 보니까 장기 플랜을 세우는 게 그렇게 저는 좀 익숙하진 않아요. 그렇지만 그래도 생각하는 거는 지금 현재 CRM 마케터로서 저는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약간 본업에서 조금 더 성과를 낼 수 있는 마케터로 성장을 하고 싶고 앞으로도 그러면은 쭉 그냥 CRM으로 가시는 네, 거예요? 뭐, 그러니까 뭐 그렇게 국한을 짓고 싶진 않아요. CRM으로 짓고 그렇긴 싶진 하죠. 않은데, 네. 짓고 싶진 않은데 어쨌든 지금 CRM을 하는 거니까 CRM을 좀 더 잘하고 싶고 데이터적인 부분을 많이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네. 데이터를 잘 보는 마케터로 최종적으로 성장하고 싶은데 이게 단순하게 나만 잘 보는 게 아니라 내 동료라던가 우리 팀이라던가 나아가서 우리 회사에 조금은 뭔가 길잡이가 될 수 있는 그런 방향성을 제시하는 마케터가 되면 좋겠다라는 커리어는 있고 뭐 그거는 뭐 안 될 수도 있지만 뭐 그런 건 있고요. 그리고 뭐 라이프적인 면으로서는 인간으로서는 이런 거죠. 이제 앞으로도 살면서 음.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지 뭐 그런 거.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지는 조금 더 그냥 뭐 되게 쉽게 말하면 좀 가치 있는 사람. 그러니까 이게 쓰임이 있는 사람, 쓸 수 있는 사람. 예를 들어서 제가 어딜 가더라도 누군가가 날 불러주고 그 불러준다라는 게 꼭 돈뿐만이 아니지만 하여튼 뭐 누군가 돈을 지불해서 나의 시간을 산다던가 하여튼 그거는 가치가 있을 때만 그렇게 하잖아요, 사람들은. 네, 맞아요. 그래서 맞아요. 제가 뭐 어떤 분야가 될지 모르겠어요. 뭐 이게 마케팅이 될 수도 있고 뭐 패션이 될 수도 있고 뭐 운동이 될 수도 있고 뭐가 될 수 있을지 전혀 모르겠지만 내 가치가 생겨나야지 그 사람은 나의 가치를 쓰기 위해서 그거를 이제 뭐 돈으로 환산시켜서 사는 거잖아요. 이제 경유하는 거잖아요. 조금 드라이하게 들릴 수도 있고 네. 좀 건조하게 들릴 수도 있겠지만, 있겠지만 이게 근데 맞아요. 네. 그래서 저도 나중에 그렇게 살기 위해서는 일단은 먼저 내가 가치가 올라가야지 나를 어디에선가 쓸 거니까 맞아요. 그리고 그런 것들을 많이 만들고 싶어요. 근데 그게 되게 좋은 것 네. 같아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사람이 되고 싶은 네, 거예요. 그쵸. 깔끔하게 네. 정리하면 그거죠. 필요로 하는 사람이 있는데 네. 그게 결국에는 네. 수요라는 거고. 네, 맞아요. 그러니까 그 두 당사자 간에 합의가 있으면은 거기서 금전이 오갈 수 네, 있는 거고. 맞아요. 네. 그게 어떻게 보면 이제 사업이자 그게 네. 이제 마케팅의 맞아요. A to Z인데 네. 이거를 꼭 다른 분들도 기억해 주시면 저는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은 네. 오늘 준비한 건 아, 여기까지입니다. 네, 네, 네. 오늘 좀 소감이 어떠셨어요? 오늘 되게 재밌었어요. 아까 뭔가 제가 평소에 생각하는 이야기들을 좀 허심탄회하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물론 제 얘기를 듣고 도움이
되실지 모르겠지만 저도 그러니까 어쨌든 저도 되게 노력하는 스타일의 라이프를 살고 있는 사람으로서 그냥 네. 아 이 사람은 얘는 저렇게 살고 있구나 네네. 정도로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저도 나중에 뭐 더 성공해서 뭐 아유, 나오는 걸로 더 성공하실 겁니다. 아,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이제 마무리하기 전에 저희가 지금 촬영하고 있는 곳 소개 한번 해드리고 마무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지금 촬영하고 있는 곳은 스페이스 콘스토라는 렌탈 스튜디오입니다. 저희가 이번에 아주 좋은 분께서 협찬을 해주셔서 이번에 이렇게 예쁜 곳에서 촬영을 하게 됐는데요. 저희가 사진도 보여드릴 거지만 밖에 보시면은 이렇게 테라스도 있고요. 그래서 야외 촬영하기도 되게 좋고 그리고 여기 안에 이제 사진으로 보여드리겠지만 빈티지 스타일로 인테리어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조금 이런 빈티지 감성에서 모임이나 아니면은 촬영을 하고 싶으신 분들이 있으시면은 여기 스페이스 콘서트 아래에 주소 남겨드릴 테니까 여기서 촬영해 주시면 되시고요. 그리고 마지막 공지사항이 하나 있으면은 저희가 이번에 2023년 버전으로 프리더 마케터스 굿즈를 새로 제작을 하려고 합니다. 저희가 기존에 만들었던 굿즈는 이렇게 컵이나 그리고 양말 그리고 잿더리 이렇게 세 개를 만들었었는데요. 이번에는 다양한 제품 또는 이렇게 좀 더 새로운 제품을 기획해서 만들어 보려고 해요. 그래서 그거를 열심히 기획해서 저희가 이제 조만간 공개를 할 거니까 많은 분들이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 인터뷰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오늘 저희와 함께 인터뷰 해주셔서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네, 그럼 저희 이만 불러도록 하겠습니다. 스타트업 테드 채널과 저희 프리더 마케터스 채널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